이 사람과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결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맞춰보는 시간, 맞춰보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서로가 상처를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생활하는 그런 방식하고 금전적인 감각,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싸우게 될 건데, 이제 금전적인 감각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쪽이 엄청 부유하거나 혹은 다른 한쪽이 돈을 펑펑 써대는 성격일 수 있어요. 부유하다고 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그런 성격인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유한데 되게 좀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과하게 아끼는 그런 성향이 있는 반면에 돈도 없고 뭐 삶에 대한 어떠한 그런 재산 이런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터리인데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돌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뭐 생활 양식이나 어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은 서로 어떤 제어가 되긴 할 거예요. 그거는 딱히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금전적인 감각, 뭔가 상대방이 바라보는 금전 감각과 내가 바라보는 금전의 감각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얘는 이렇게 살아왔겠지. 그니까 내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 하면서 수용하는 마음을 조금 열어놔야 돼요. 무조건 너 왜 그렇게 살아? 나처럼 좀 살아. 째째하게 그렇게 살지 마. 혹은 야, 너처럼 사니까 돈이 안 모이지. 야, 따라해봐. 적금. 막 이런 식으로 그 뭔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혹은 너의 방식이 틀렸고 내 방식이 맞아 같은 그런 강요성이 짙은 말들을 하게 되면은 이 관계는 파탄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두 분 서로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거는 너무 좋고 서로를 계속 생각하고 서로가 1순위고 뭐 그런 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조언해 드릴 건 없고 이미 잘해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그 마음만 유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안심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생활 방식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한쪽은 사회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구분이 돼요. 근데 다른 한 명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사회적으로 만난 사이에도 사적인 일이 낄 수 있다고. 혹은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사회적인 일을 끼울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둘 중 하나가. 그래서 서로가 아, 우리 지금 공식적인 자리 아니야? 근데 왜 사적인 일을 마음대로 끌고 와서 여기서 끄집어내? 라는 듯한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계실 수 있어요. 만약에 직장에서 만나신 커플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게 조금 더 극대화 되겠죠. 쟤는 왜 집안에서 있었던 감정 소모를 왜 여기 직장에서까지 와서 풀지? 왜 삐진 티를 저렇게 팍팍 내지? 화난 티를 저렇게 내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사내 연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일터에서 만난 사이다 하면 이런 갈등이 무조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사회에서 전혀 마주치지 않는 관계인데 또 불구하고 뭔가 사회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을 끌고 오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뭔가 거래처 사람과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만약에 싸운 일이 안 풀렸어. 그 상대방이 거래처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내 감정이 조금 더 우선시 되어서 내 감정을 풀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대방과 조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훨씬 더 많이 섞여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되게 좀 믹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조율을 해두는 게 여러분들께 편할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께는요. 일단 마음에 관해서는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서로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서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손주 이름은 뭘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마음에 관해 조언할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가 사랑만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지금껏 리딩해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혼해서도 불행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불행보다는 맨날 싸우거나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에는 안 좋은 결말로 또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리딩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근데 두 분 중 한 분이 무조건 금전적 감각이 좋아요. 되게 이건 약간 본능의 영역 같은데 어떻게 돈을 굴려야 재산이 커지는지 알아. 분명히 두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자님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 하면은 질문자님이신 거고,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하면은 상대방일 거예요.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상대방의 금전 감각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내가 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뭔가 너를 이끌어줄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주도권을 꽉 잡을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어떠한 성격적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냐, 구분하지 않냐 이런 것들, 혹은 뭔가 사회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 감정 소모가 덜 됐어. 만약에 직장 상사한테 진짜 엄청 깨졌어요. 본인이 한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뭐 이렇게 일할 거면 나가라느니 퇴사라느니 뭐 퇴사하면은 뭐 네가 뭐 잘났느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회사를 다녀보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혼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깨지고 감정이 상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게 구분이 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어떤 불쾌한 감정들을 집으로 굳이 묻히고 들어와서 막 얘기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해봐요. 뭔가 딱 표정을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은 게 티가 나는데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하면은 아니야, 내가 뭐 혼날만 했지 뭐 하고 금방 다른 얘기로 돌리거나 아니면 감정을 금방 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직장에서 진짜 엄청 깨지고 돌아왔어. 막 씩씩대는 상태로 들어와가지고는 들어오자마자 상사 새끼야 이러면서 욕부터 받고 막 뒷담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직장 상사 욕을 하는데 왜 다툼이 있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이게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막 욕을 하고 상대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그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힘든 일이 있어도 너한테 그렇게 화풀이 하듯이 털어놓지 않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런 배려를 해주지 않아? 내가 너 감정 쓰레기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 친구 중에 막 누구 뒷담만 까고 만나면 맨날 욕하고 화내고 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결국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밖에서 있었던 일을, 불쾌했던 일들 같은 걸 다 묻히고 들어와서 상대한테 쏟아붓는 타입이다 라고 하면 이건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연애도 행복하고 결혼도 훨씬 수월하게 행복하게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성격이다.
하면은 상대방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어차피 질문자님을 사랑하는 상태라 나오니까 질문자님이 하는 말을 듣고 고치려는 신용이라도 할 거예요. 그때 조금씩 교정해 나가는 게 두 분의 미래에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 조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람과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결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여유롭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결혼에 골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만큼 되게 마음만 앞서 있고 뭐 계획된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야 우리 둘이 그냥 무일푼으로 시작하자 라는 그런 낭만 넘치는, 그러니까 약간 꽃밭이 조금 들어간 약간 너무 감정적인 그런 선택으로 결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원래 결혼은 아무것도 몰라야 결혼이 돼요. 만약에 결혼을 하고 한 1년, 2년 정도 살아본 다음에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결혼을 하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할걸요. 그 정도로 약간 굉장히 현실적이고 차갑고 약간 차가운 결혼,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제일 현실적이고 그런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있어야 결혼이 성사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일단 두 분 다 되게 계산적인 부분은 상당히 떨어져요. 이게 뭔가 모자라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뭐 허니문 같은 데라도 가면은 상당히 깨지겠죠. 한 몇백부터 몇천까지 깨지겠죠. 예식장 비용, 뭐 스드메 이런 것들 하고, 아무리 축의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뭐 호텔 뷔페 이런 것들만 해도 출장 비용 이런 거 다 합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깨지고, 또 두 분이서 집 없이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구매하고 또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건지, 결혼하고 1년 이내에 아이를 가질 건지 아니면 몇 년 신혼을 즐기다가 아이를 가질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사실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말고요.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우리는 이만큼의 돈을 모아서 이때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실행력 혹은 그런 계획적인 그런 모습이 두 분 다 없으세요. 진짜 감정만 가지고 하는 게 보이고, 다행히 본인 몫은 챙길 줄 아는데 이제 본인 몫만 챙길 줄 알아. 계획 같은 건 없어요. 굉장히 주먹구구식 생활 같은 거 되게 잘 하실 것 같고, 만약에 MBTI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분 다 P, 대문자 P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완전 파워 F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T나 S 혹은 J 같은 현실적인 그런 감정들이 낄 만한 카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분도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계세요. 우리 너무 무계획인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은 하긴 해요. 걱정만 해요. 딱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주변에 자문을 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죠.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가 어떤 등짝을 맞으려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었다가는 야 너희는 무슨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 혹은 야 얘 배가 불렀네. 혹은 이런 시기질투의 시선? 그런 말투? 질시? 이런 걸 받기 쉽상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결혼하는 거 카드에서도 나왔지만 반대하지 않고요. 오히려 결혼은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솔직히 여기 다 그런 생각 없는 카드가 나왔으면 저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냐 라고 물어보셨겠지만,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카드에 보시면은 소드 4라고 해서
여자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 카드인데 앞뒤에 무슨 카드가 붙었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 게 목표하는 것을 결국 쟁취해낸다. 승리하다. 갖는다. 뭔가 승진하다. 이런 것도 되고요. 일이 성공한다. 사업이 성공한다. 사업운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결혼하고 폭망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빚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의외로 걱정하셔야 될 거는 두 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애정이 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태기와는 조금 달라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는구나. 이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겠다.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생각보다 중압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팍 식는다기보다는 내가 얘랑 평생을? 잠깐만. 나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데? 이런 감정이 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님만인지 혹은 상대방인지 혹은 두 분 다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방을 볼 때 이 사람이 연인이었을 때 하고 남편 혹은 아내였을 때는 좀 달라요. 느낌이 보는 것 자체가. 물론 저는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너랑 평생 함께 살고 다른 이성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너라면 같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결말이 나오게끔 두 분이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충분히 진지한 시간들을 가지고 천천히 결정 내리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감정만 앞세워서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당장 혼인신고부터 해. 이런 마인드는 너무 좋지 않다 생각해요. 너무 성급할 뿐더러 서로의 어떤 상황, 환경에 대한 배려도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본인의 감정에만 심취해 있는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죠. 세기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비극적인 결말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본인들의 미래를 투자하는 거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감정은 조금 치워내고 깨끗한 정신으로 좀 맑게 갠 정신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은 제가 여기서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여기에 나타난 뜻이 정말 맞다면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결혼하고 나서 생각보다 빠르게 기쁜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건 틀릴 수 있어요. 한 60%의 확률이에요. 남자아이가 찾아올 수 있고요. 만약이에요.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속도 위반이다 하면 딸이고 결혼 후에 기쁜 소식이다 하면 아들이에요. 근데 틀릴 수 있어요. 제 말을 맹신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게 보여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미리 설레발 치는 거 맞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자식이 귀인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선행학습이다, 영어 유치원이다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냥 건강하게, 마인드 바르게, 정신적으로 강하게 그렇게만 키워달라.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아이 잘 먹는 거 정말 예쁘네. 말 잘하게 될 수 있고요. 그 부모님이 말을 많이 하면 돼요. 어쨌든 여러 부부 바이럴들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보면서 좀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아이가 예뻐하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거 공부하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그 아이가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귀인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예뻐하고 사랑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만 낳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둘째까지인지 셋째까지인지. 하지만 첫째가
여러분들께 귀인일 가능성이 높고, 물론 모든 아이는 축복이고 귀인입니다. 그냥 카드의 뜻을 리딩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들일 확률이 훨씬 큽니다. 아무튼 전 점쟁이 아니고요. 점술가도 아닐 뿐더러 일반적인 타로 마스터일 뿐입니다. 맹신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상대와의 결혼,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결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혼에 대한 비용 빼고 전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 돈도 사실 혼자 살기 충분한 돈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이서 살기에는 약간 벅찰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금전을 빼고 리딩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서로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으셔. 이 사람이라면 내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이라면 나중에 자식을 같이 키워도 올바르게 잘 키울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서로가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요. 얘가 정말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일까? 얘가 정말 얘의 손에 미래를 맡겨도 될 정도로 바르게 큰 사람일까 하는 그런 확신조차 없고요. 좋아는 하지만 우리 그냥 연애만 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관계 내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자꾸 나 이거랑 이거 해올 거니까 너가 나머지 다 준비해. 이런 마인드가 바탕에 깔려 있으면은 오히려 결혼을 못해요.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결혼정보회사 거기에 나오는 그 조건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지, 사람을 만나면서 연애하면서 상대방의 조건을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서류 전형 통과하고 면접 보고 이 사람 마음에 들었어 하면은 그 서류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만나진 않잖아요. 물론 첫인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결혼정보회사에 나가는 소개팅들만 봐도 사람을 막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걸요?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근데 여러분들은 뭐다? 지금도 첫 면접 때의 그 이력서를 가지고 상대방을 재고 판단하고 그래 너 그럼 이 정도까지는 해올 수 있잖아. 내가 이거까지 다 하는데 하는 게 마음에 깔려있으면 결혼 오히려 못해요. 서로 그래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틀렸으면은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되는 거고, 혹은 다른 번호의 카드들 리딩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카드론 지금 세 번째 카드들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카드들이 굉장히 좀 그게 있어요.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가치관이니까 너가 이해해라.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뭐 어쩔 수 없지. 각자 길을 가야지 하는 것들이 눈에 너무 보여서 이게 제가 리딩을 비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여러분이든 혹은 상대방이든 아니면 두 분 다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일단 두 분 다 금전 감각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해서 회수하는 능력이 좋은 거일 수도 있고요. 금전,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볼 줄 알아서 이거 되는 거다 하면 일단 사고 보고 되팔 때 큰 이익을 챙기는 그런 타입일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돈과 관련된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평면적인 리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뭔가 결혼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그런 계산, 이런 것들에 굉장히 빠삭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계산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인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결혼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리딩을 들어도 난 결혼할 건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그렇게 재단하는 만큼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재단하고 있고요. 아마 그건 서로가 느낄 거예요. 얘 지금 나 굉장히 계산적으로 보고 있구나. 얘 정말로 미래에 관해서 계산적이고 나를 수치로 환산하는 중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기분이 나빠. 뭐지? 우리 관계 그냥 이렇게 계산적인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완전 평면적으로 내로남불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왜 너까지 그래? 짜증나. 이런 마음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카드를 고른 질문자님과 그 상대방은 본인의 생각을 고칠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오셨고 뭔가 계산적으로 사람을 보는 방법만 오래 공부해 왔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고칠 수 없고 고친다 해도 그 습성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신 거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 고친다고 해서 뭔가 누가 비난을 한다거나 뭐라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본인에게 훨씬 손해일 거예요. 계산적으로 사람을 따져가면서 만나는데 그게 왜 손해예요? 이득이면 이득이었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카드도 그렇고 제가 짧은 생이지만 사람을 만나본 결과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끝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카드도 그렇고요. 상대방도 분명히 알아요. 얘 지금 나 굉장히 계산적으로 대하는구나. 별로네.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도 티를 내시면 안 되고 티가 났다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돼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큰 변화, 첫 발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입장이고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과 뭔가 진지한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진지한 대화라는 게 뭐 미래에 관한 대화 이런 것보다는 현재 우리 관계, 내가 너를 지금껏 이렇게 재단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미래에 관해서 같이 데려갈지 말지 그걸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식의 대화를 두 분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카드에 나온 결과와는 다르게 결혼에 성공하실 수도 있고요. 저 보란 듯이 굉장히 잘 사실 수도 있고요. 그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고작 타로 카드일 뿐이고 저는 타로 카드가 나온 걸 리딩해 드리는 타로 마스터일 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고요.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될지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결혼 코앞까지 갔다가 엎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들 무작위로 순서대로 놓은 것 같지만 엄연히 순서라는 게 존재해요. 제일 왼쪽부터 기승전결로 읽고요. 사원소 카드를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4장을 뽑는 거예요. 사원소 카드, 완드, 컵, 소드, 펜타클 이렇게 해서 사원소 카드라 하고요. 그래서 기승전결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까지 갔다가 엎어질 수 있고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어요. 라고 리딩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두 분이 굉장히 되게 좀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한 시각도 둘이 비슷하고
뭔가 금전적인 감각,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놨고요.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금도 모았어. 뭔가 두 분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때문에 엎어지냐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모아둔 돈 때문에. 정작 투자하려니까 아까운 것일 수 있고요. 투자하려고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한참을 상회하는 그런 금액 때문에 우리 빚을 져야겠구나 혹은 대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좌절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길로 노력을 하다가 불법적인 그런 거 말고 그냥 이 대출을 어떻게 좀 우회해서 돈을 좀 적게 돌려주고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다가 관계가 파탄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분은 뒤에 서로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는 건 너무 좋은데 정작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뭔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도움이 돼주기는커녕 야 우리 각자 도생하자 서로 살아남으면 맞나? 이런 게 좀 강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되지 않아. 평상시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막 자기 왔어? 사랑해? 이러면서 되게 좀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뭔가 위급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는 거야? 목적지에서 만나? 하면서 그냥 서로 따로 도망가 버리는, 따로 생존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재난 상황에 빗대어 말을 한 거지 아마 평상시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게 편해서 그런 거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평화 속에서는 결혼이 굉장히 순탄할 것이다. 근데 뭔가 본인들의 계획에 없던 이물질이 생기거나 유쾌하지 않은 이벤트가 생긴다면은 각자 도생할 것이다. 금방 흐지부지 되어버릴 것이다. 아예 이루어질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사항이 하나씩 있어요. 제가 최소한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하나보다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 하나씩 있는 불만사항을 결혼 전에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질문자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마 얘기하면 헤어질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혼 절차, 소송 절차 굉장히 바쁘고 또 잘 될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때 얘기해서 용서받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혼 전에 이 단점, 서로가 생각하는 단점, 서로가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을 꼭 얘기하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결혼 전에 엎어지는 사유 중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대방과 미리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본인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하죠. 요즘 이혼 사유 중에 그런 게 있던데요. 뭐였지? 성형한 사실도 속이면은 이혼 사유 같은 게 되던데요. 거짓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엎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인한테 없다 하면 상대방을 꼭 해물어 보셔야 돼요. 본인 당하기 싫잖아요. 사기 결혼. 그러니까 그런 거 꼭 대화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두 분이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각자 도생한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힘을 합쳐본 적이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결혼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헤쳐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이 그랬던 적이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손발을 맞출 때 나 분명 이거 하려 했는데 쟤는 왜 저거부터 하지? 나는 저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도 안 좋게 왜 이거부터 하지?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손발 맞춰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작은 트러블이라도 뭔가 생겼을 때 투닥거리고 삐걱거리겠지만 같이 해결해보는 거를 경험 삼아서 몇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혼이 엎어지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조언해 드리는 것들을 뭔가 한 번씩이라도 혹은 여러 번 할수록 좋겠죠. 한 번씩이라도 맞춰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앞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과는 다르게 네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감정 혹은 마음에 대한 카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로가 사랑한다, 뜨거운 열정, 붉은색 하트, 이런 감정보다는 친구 같은, 가족 같은, 친근한 그런 미지근한 사랑, 그냥 따뜻한 사랑, 온화한 사랑으로만 이어진 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아무래도 초반의 열정보다는 약간 식은 열정, 장기 연애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 만약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이다 하면은 서로의 어떤 이성적인 모습을 보고 끌렸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열정,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거야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뭔가 몇 가지의 단점, 단 한 가지의 단점만 봐도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쉽게 들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뭔가 막 불타오르다 이런 건 아닌데 상대방을 의식적으로라도 좋아해 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런 모습 조금 멋있네? 잘생겼다. 얘 이런 모습 좀 귀엽네? 예쁘다 하면서 의식적으로라도 상대방을 칭찬하고 사소한 것에도 마음을 쏟는 그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카드 나온 것과는 반대로 결혼에 성공하실 수 있고요. 저한테 보란 듯이 저 4번 카드 골랐는데 결혼에 성공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카드에 나온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성공해서 댓글을 달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